북조선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방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핵을 가져야 합니까?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미국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는요, 트럼프가 만약에 내년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한반도 관련 대한반도 정책이 대거 싹 다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무엇을 해야 된다?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상당히 식견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이 도출되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동북아시아 끝점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핵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맹국 미국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과연 안보적인 측면에서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겠습니까? 따라서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머릿속에서 상념이나 고려가 아니라 우리 자신, 대한민국의 국민들 전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건대 매우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 국가에게, 즉 대한민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핵 무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고려하는 단계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핵을 우리 스스로가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주요한 정황, 주변 환경으로는요, 미국의 국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 내의 정치 상황이 4년마다 변동될 수 있어요. 즉, 4년마다 외교 정책이나 국가 안보 정책이 완전히 서로 다른 행정부가 세대 교본을 하듯이 이렇게 행정부가 바뀌어져서 들어설 수 있다는 이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대통령을 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뿐만 아니라 지미 카터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매우 냉랭한 회담을 갖고 돌아갔었죠. 그리고 얼마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에 의해서 시해를 당했고 18년 5개월이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를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일이 1979년도 10월 달에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요, 미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에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명백한 방법과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관계에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럼 제가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은 항상 확고합니다. 린치핀이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의 혈맹이다라는 말도 쓰고 전략적 동맹관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한국 방위 약속이 과연 철저하게 지켜져 왔던가?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다 볼까요? 자, 과거에 정책 위반자들이 조건만 맞으면 북조선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헛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헛된 판단이 언제 있었냐면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렇게 친북 정권들이 있었을 때는 이와 같이 이상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북은 자기들의 체제만 보장해주면 비핵화를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지난번에도 보면 2018년도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죠 아마. 그리고 국가안보실 정의용 또 국가정보원 서훈 이런 자들이 워싱턴에 날아가서 트럼프를 설득하면서 거짓말을 했었죠. 그래서 뭐 싱가포르 회담이다 하노이 회담 했었지만 결국 모든 미북 간의 회담은 불발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던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북조선이라고 하는 저 천하의 몹쓸 국제 테러 범죄 단체가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북조선은 절대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국에 살고 있는 인민들을 배에 굶겨가면서 지금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은, 김일성 왕조 체제는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최우선을 핵무기 개발에 두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미국을 제압할 수 있다. 남조선을 적화통일시킬 수 있다. 한반도를 우리가 차지해서 흰쌀밥,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기만과 선전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을 70년 넘게 지금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있죠. 두 번째로 북이 보유한 핵무기는 북조선이라고 하는 저 공산 괴뢰 집단을 마치 이 지구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끔 북한의 신분 혹은 지위를 평가를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김정은이가 열차를 타고 가서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것을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북한 괴뢰 집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이유만으로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인 미 합중국 대통령과 대등한 모양으로 세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북한 괴뢰집 도당들의 지위를 한편 부여해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17년 이후에 최근 몇 년 동안 북조선은 본질적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련한 능력과 기술을 확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북의 이 괴뢰 도당 집단들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서쪽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또 중부에 휴스턴이나 시카고 이런 지역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어느 정도 능력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북조선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은 이미 이와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상당 부분 개발을 했고 지금 확장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지상, 공중, 해상, 이른바 3대 핵 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확보를 위해서 점점 한 발자국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들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그 시도로서 얼마 전 정찰 위성이라고 하면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고 그러한 허망한 쇼를 벌였었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험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괴뢰도당들은 지금도 호시탄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 강화에 골몰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에 대해서 그다지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또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주요 조직기관에서는 북한 괴뢰도당, 저 천하의 이 테러 범죄 집단들입니다. 이 테러 범죄 집단이 획책하고 있는 남조선 적화 통일 전략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바라보아야 하겠다. 이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북조선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방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핵을 가져야 합니까?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한국도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